여러분, 이제 진짜 집을 사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상 임장에 나서고 부동산을 갔는데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준 것, 내가 본 집들 모두 머리에 남지 않는다면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었고 각 단계마다 뭘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가 없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많은 유튜브에서 전세가율, 주택 구매 부담 지수,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등의 복잡한 말로 마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있어 포모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지수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든든한 내 울타리를 설정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경우엔 나를 어지럽게 하는 외부 변수보단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집을 보기 직전에 해야 할 것, 그리고 집을 보면서 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집을 보고 나서 해야 할 것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지난 7년간 지방 투자, 수도권 투자를 통해서 바닥부터 자산을 모아가고 있고 이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 결혼 위기 등 내 건강, 가족을 점차 챙기지 못하게 되며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후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제 속도에 맞게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노후 걱정 없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만 내 집 마련 상담을 해주며 최대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다음 스텝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인들이 하나씩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여 다시 용기 내어 부동산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중 집을 보기 전에 해야 할 조사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이전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해당 시트를 다운받아 영상 설명을 들으시며 시트를 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트를 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전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니 나에게 맞는 집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 작업을 거치면 집을 보기 전에 내 머릿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집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해 있는지를 알고 각 지역들 중에서 어떤 곳들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정된 지역 중에서 관심 단지들의 가치와 가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매물 조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위 작업을 거쳤다면 이제 집을 보러 가기 직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려는 매물 리스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힘들게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 분들이 이 집, 저 집 데리고 다니며 소개해주고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저 집 같았던 기억 있으시죠? 바로 내가 오늘 뭘 보러 가는지를 알고 가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집을 보러 가기 하루 이틀 전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물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해달라고 중개인 분에게 요청하시고 정리를 해서 가야 지금 보는 집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표처럼 내가 보러 가는 매물을 모두 적고 집에 들어가기 전 이 매물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러 가는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전고점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막상 내가 본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싶지만 이 단지가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최근에 거래된 혹은 이전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흥정도 하기 힘들 뿐더러 흥정의 근거도 약해집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된 매물의 가격과 해당 매물이 인테리어를 다시 다 해야 하는 매물이었는지, 저층 매물이었는지, 로얄동이었는지를 부동산에 가기 전에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며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로얄동이 10억 5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사려는 매물은 저층에 수리도 안 되어 있는데 10억 5천만 원이면 지금 이 매물은 급매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매물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수 희망가를 설정했는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매물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고 집을 보자마자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건을 보러 가기 전에 매수 희망가 범위를 설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 싸게 사는 것이다. 최대 협의가와 협의 최대가와 이 가격은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인가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범위를 설정해 놓고 가야 정말 집을 사야 할 때 망설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보기 직전에 정리해야 되는 네 번째는
내 상황을 정리했는가입니다. 부동산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내가 사고 싶은 집의 매도자는 이 집을 팔면 어디론가 가야 하는 매수자이기도 합니다. 혹은 수많은 규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다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타이밍이 잘 맞는가입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내가 매도자에게 어디까지를 조율해 줄 수 있는지를 알면 매도자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생기며 조금이나마 내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매도자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 가능일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던가 회사 사택 혹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이사일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상황에서 내가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 버퍼가 있다면 거래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입니다. 내게 현금의 여유가 있어 중도금을 더 많이 들이면서 집주인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준다면 당장 현금이 많이 필요한 매도자 입장에선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부동산에 가기 직전에 내가 까먹을 것 같다면 어딘가에 적어가던가 이 양식을 프린트해 가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을 필기해 가면서 매물을 본다면 매물을 다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을 다 보고 나면 바로 부동산 사장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늘 본 매물을 하나씩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필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과 의견을 나누며 최종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어떤 매물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해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장 매물을 계약할 때도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다른 단지의 매물을 보기 위해 갈 때도 이전에 본 단지들의 매물들과 섞이지 않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A단지와 B단지의 1순위끼리 혹은 A단지의 1순위와 B단지의 2순위끼리 비교해보며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택에 모든 근거가 생기며 생각이 명확해질 것이고 의사결정에도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은 내가 얼마나 복잡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부동산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큰돈을 쓰기 전에 내가 얼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기 위해 준비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이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시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